이거는 네. 정말 놀라움을 넘어서 경이로운데요. 그러니까 재활용, 그러니까 로봇은 변신 로봇은 한 15분을 못 갖고 놀더니 네. 재활용품은 1시간을 넘게 아이들이 갖고 놀고 이제는 협업해서 마을을 하나 만들었네요. 그러게 조금씩 말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운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재활용품 장난감으로 더 재밌게 놀게 된 걸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상상력과 환상력을 네. 발휘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 때가 더 훨씬 재미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형화된 것보다는 네. 그 기능이 꽉 차 있는 것보다는 네. 기능부터 자유로운 거 그런 장난감일수록 어린이 자체의 상상력과 환상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놀이감이 훨씬 더 오래 갖고 논다고 볼 수 있죠. 그냥 기능이 네. 꽉 차 있는 건 그 기능만 다 배우고 나면 더 이상 그렇죠. 흥미가 없어지고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열린 뭐 재활용품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게 애들에게 좋다는 건 알았지만 네. 사실 근데 선생님 막상 이제 엄마들이 집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던져주면 같이 좀 놀아줘야 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난감 하나 던져주고 그동안 딴 일 보고 동생도 돌봐주고 하는 건데 장난감을 뗄 수는 없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장난감은 좋은 기능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장난감을 좀 제대로 갖고 노는 법을 처음에 잘 가르쳐 주시면 네. 나중에는 저는 재활용품 던져줘도 아이들 되게 잘 노는데 그럴까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반짝하는 거 하게 네. 되면 돈도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왕 아이들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장난감을 제공한다면 네. 또 양질의 또 좋은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어떤 장난감이 양질의 장난감이에요? 예, 좀 우리 몇 가지 좀 기준을 나눠서 좀 본다면 네. 정형화예요. 네. 뭐 이미 아셨겠지만 정형화가 덜 되면 덜 될수록 좋은 장난감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장난감은 상상력을 촉진시켜주는 건데 정형화가 너무 되어 있으면 상상할 게 없어요. 그렇죠. 가령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똑같이 생긴 백설공주 인형이 있으면 얘네들은 그걸 백설공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다른 거로 쓰면 자기도 왠지 꺼림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캐릭터 장난감은 좋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봐요. 그 용도밖에는 못 쓰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재활용품 같은 거 얘네들은 정형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무 블럭이나 박스, 냉장고 박스, 애들의 로망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면은 좋은 집이 있어도 그걸 갖고 노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참여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네. 또 수동과 자동으로 나눠봤을 때 수동으로 조작되는 장난감이 훨씬 좋은 장난감이에요. 이게 가끔 길 가다 보면은 막 번쩍거리는 그 자동차 네. 그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 그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그거 탁 타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도 안 좋아. 저거 되게 비싼 건데 저 아이의 근력은 그 발로 밀고 가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력이나 아이의 어떤 소근육이나 대근육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장난감이 더 좋아요. 근데 요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나 아주 복잡한 전자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이들의 어떤 근력이나 조작 능력,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근데 그 태엽으로 예전에도 작동되는 게 있었어요. 태엽이나 뭐 네. 점핑잭 같이 이렇게 딱 넣으면 탁 용수청 원리 네, 있죠, 이용해서 있죠. 튀어나오는 거. 요런 정도는 괜찮아요. 왜? 애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뜯어보면은 그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요게 요렇게 작동되는구나 알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과학적 논리를 배우게 되는데 제일 나쁜 게 뭐냐? 마이크로칩 들어간 것들. 너무 복잡해. 우리 휴대폰 다 사용하지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칩이 들어간 이런 전자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냥 버튼만 누르고 껐다 꼈다 하는 거지 기본적인 과학적 논리를 아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우리 아이 사고력 촉진시켜 주려면 그래서 어떤 수동과 단순한 어떤 과학 원리가 있는 장난감이 더 좋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질감하는 면에서요. 그 아이들은 감각이 되게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 어떤 강한 자극에 네.
그런 그 질감이나 촉감이나 어떤 자극이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뭐 차가운 어떤 금속성이나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거 유해 물질도 있고 아이들에게 따뜻함이나 편안함을 주지 못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면이나 어떤 자연 천연 물질이 나무 같은 들어간 장난감을 더 선호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훨씬 더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자극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어린아이들, 감각이 정말 발달한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자극성이 너무 강한 장난감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전을 너무 회사에서 잘해가지고 이 마이크로칩 들어간 유아용 컴퓨터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게 정말 안 좋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화면이 너무 현란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돌까지는 아이들의 시각 체계가 잘 완성이 되지 않아서 너무 어떤 현란한 화면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네. 아이들이 이제 다른 감각들이 발달될 기회를 좀 잃게 돼서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 돌 이전에는 텔레비전도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유인데 이제 부모님은 텔레비전은 안 보여주면서 그런 식의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신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아, 또 이렇게 좋은 장난감, 나쁜 장난감 구별하는 기준이 있듯이 또 나이대별로도 어떤 장난감이 필요한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제 아이들의 그 발달에 이제 적합하게 네. 장난감이 생기는데 한번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네. 어렸을 때는 이게 감각 운동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렇게 촉감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좋은데 특히 이때는요. 우리 발달의 순서가 대근육을 발달한 다음에 소근육이 발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어리니까 작은 장난감을 사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발달은 대근육이 먼저 발달한 다음에 소근육이 발달합니다. 그 손끝보다는 큰 몸을 그렇죠.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 조작적인 거는 아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조작적인 건 눈과 손의 협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어린 아이들의 제가 이제 좋은 장난감은 우리 어렸을 때 다 했던 깍꿍놀이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촉감공 같은 것을 이렇게 손으로 모았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이들 상당히 이거 이제 신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그 대상 영속성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싹 보여주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마술인 거죠. 애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대상 영속 개념을 갖게 되니까 그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